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7조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배웁니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자, 알겠지? 외우자. 자, 외우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 두 근이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 어쨌든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계수들로 근의 어떤 두 가지 성질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스포만 미리 하면은 계수만으로 두 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근의 합과 곱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할게요.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계수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바로 구할 수 있음. 이게 중요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텐데 그 계수만으로 합과 곱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 두 근을 바로 구하는 거는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계수만으로 합과 곱을 바로 구하는 거야. 자,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그때 두 근을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근의 공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두 근을 각각 써볼게. 알파를 2a분의, 자, 풀마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알파라고 하고, 플러스를 미안해. 알파를 마이너스로 할게. 이 풀마 중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를 한 번에 쓴 거잖아.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먼저 b제곱 빼기 4ac, 그리고 베타를 이 플러스를 쓴 거, 가운데가 이렇게 내가 알파 베타로 놔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볼게. 자, 두 개를 더 할 건데 분모가 같지. 그리고 두 개를 더 할 거야.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는데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2b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지. 이거 하나 외울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해 볼게. 그럼 봐봐, 두 개를 곱할 거야. 천천히 해보자. 자, 분모가 뭐가 돼? 4a 제곱분의지, 그치? 그리고 자, 켤레잖아. 켤레라서 b제곱, 이거 빼기 요거, 이거 더하기 요거지, 그치?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로 b제곱이 되고, 빼기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괜찮아? 좋아. 두 개를 머릿속에서 바로 곱한 거야. 자, 지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 곱하기 얘니까 얘 더하기 얘 빼기 얘잖아.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바로 한 거라고. 4a 제곱분의 남은 게 4ac잖아. 그래서 날라가고 날라가서 a분의 c가 남지. 요게 유도야. 유도 별거 없지. 그래서 이거 외울 거다. 따라서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게. 그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거 외우자. 일단 적어놓고 천천히 한번 쌤이랑 외워보자. 자, 적고 다시 와보세요. 좋아, 적었어? 봐봐. 자, a, b, c가 있고 두 근의 합은 얘분의 얘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 그래서 위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쓰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야. 근데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야. 다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잘 외워졌습니까?
좋아.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65번.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여기서 바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볼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은, 자, 두근을 구하지 않고 바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했어. 두근의 합은 다시 보자. 마이너스 a분의 b지. a가 뭐야? 얘고 b가 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3이니까 3 이렇게 돼야 안 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지. 그래서 마3이다. 괜찮아? 좋아.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이 좀 더 팁을 알려줄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래서 얘의 부호만 바꾸면 돼.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근데 a가 1이니까 c가 되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읽으면 돼. 자, 위에다 다시 가보자. 자, a가 1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두근의 합은 그냥 b인데 b를 부호 바꾼 거고, 두근의 곱은 c다. 요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기억을 하자. 좋아. 어쨌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바로 뽑았네. 자, 두근이 뭔진 몰라도 두근의 합과 곱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1번. 자, 얘를 구해보자. 일단 위에다 써봐. 전개 해볼게. 알파 베타 1 이렇게 되지. 좋아. 근데 알파 베타가 마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지. 그리고 1이니까 1 바로 나오네. 좋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통분이라고 쓰자. 통분. 분수는 통분할 때가 많아. 통분해보자. 알파 베타 분의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돼, 안 돼? 얘는, 자,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얘를 표현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 마3분의, 자, 9 더하기 6이지, 그치? 그래서 마3분의 15니까 마5가 되겠네. 맞지? 계산이 좀 빠르면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자, 세 번째. 자, 얘 어떻게 구해? 얘는 두근의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이니까 27. 그리고 빼기, 자, 알파 베타가 마3이니까 더하기 9하고 3. 그래서 54가 답이 되겠네. 계산이 좀 빨랐으면 천천히 혼자 해보세요. 알겠죠? 좋아. 이렇게 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바로 구해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 단원의 핵심입니다.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 근이 안 주어져 있을 때 계수만으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했어. 이번에는 근이 주어질 때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자, 두 근이 주어졌다는 거는 두 근의 합과 곱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러면은 합을 구해보자. 합은 1이지. 곱은 마 2지. 이걸로 바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여기가 봐봐. 이렇게 할까?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써볼게. 이렇게 할까? 자, x 얘를 그냥 바로 2차 방정식 써볼게.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2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얘를 전개해봐.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지, 그치? 자, 지금 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봤잖아. 방금 배웠던 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가 그냥 합이 돼서 부호만 바꾸고 이건 그대로 가자 했지. 지금 할 거니 거꾸로야. 거꾸로.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올 게 뭐야? 두 근의 합인데 마이너스 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곱이 그 다음 바로 온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가 1분 전에 배웠던 거는 1로 가는 거.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1로 가는 거.
두근의 합과 곱을 알 때 바로 구하는 거고 방금 내용이 좀 복잡하면 이렇게 외우자. 자,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거 네모치고 별 붙이자. 이렇게 외울게. 자, 두 수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은 2차 방정식은 알파를 넣었을 때 0, 베타를 넣었을 때 0 해서 이렇게씩 만들 수 있지. 이걸 정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 보니까 여기가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여기가 두근의 곱이 나오는 형태지.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는 0 이렇게 써버리자고. 언제?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a만 곱하면 돼.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경우 앞에 a를 쓰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요 형태를 기억을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 a를 앞에 곱하는 형태를 이제 문제에서 좀 보여줄게요. 대충 느낌 알겠지? 두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좀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야. 좋아, 봅시다. 자, 67번. 뭐 먼저 할까? 69번 먼저 할게. 69번. 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래. 자, 한번 써보자. x제곱. 자, 2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빼기 합 x 더하기 곱는 0 이런 형태를 쓸 거다 알겠지? 자, 두 개 더한 거 써보자. 두 개 더하면 뭐야? 2지. 그리고 두 개 곱한 거는 4분의 3이지. 그래서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4분의 3은 0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온다고. 괜찮아요? 좋아.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거고 결국에는 그냥 외우면 문제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두 개 합 구해보자. 합. 두 개 더하면 4지. 곱은. 자,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러니까 4 빼기 2니까 2네.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지. 그치? 좋아. 세 번째.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은 1 빼기 4i 제곱이니까 5가 되지. 그래서 x제곱 두근의 합 마이너스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5는 0 이렇게. 괜찮죠? 별거 없다. 그치? 좋아.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67번 별표.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이때 문제를 이렇게 놓자. 자, 두근의 비가 주어지면은 두근은 실제로 내가 몇이랑 몇인지 모르겠지만 두근을 3K, 2K로 놓을 수 있겠지. 이렇게 푸는 형태야. 자, 두근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B가 3대 2잖아. 그러니까 3K, 2K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봐봐. 자, 두근의 합 5K지. 그게 계수관, 근과 계수관계로 예분의 마이너스 2에 2분의 m이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곱은 두근의 곱은 6K제곱이잖아. 그게 2분의 12니까 6이 되지. 그치? 아, 그럼 여기서 K는 풀마 1 되겠지. K제곱 1이니까. 그럼 K가 1일 때 자, 2분의 m은 5고 그럼 m은 10이겠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넣는 거야. 2분의 m은 마이너스 5 그럼 m은 마10이지.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봤더니 양수 m이니까 답이 m이 10이다 라고 바로 하면 되겠네. 그치? 좋아. 두 번째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의 차가 4다. 두근의 차가 4면은 두근을 뭘로 놓을래? 그냥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로 놓으면 돼.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자, 합 두근의 합은 2알파 더하기 4지. 그게 뭐야? 뭐분의 뭐야? 예분의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5분의 m 되겠지. 그 다음 곱은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4가 예분의 2에 마이너스 4가 되지. 그치? 정리하자.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4는 0.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5분의 m. 따라서 m은 0이 된다. m이 0이 되네. 그래서
이 근과 계수 관계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두근의 B나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수업이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일시정지 한 다음에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이 영상을 두 번에 나눠 봐도 돼. 이틀 나눠서 봐도 되니까 천천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좋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제 71번. 자,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리고 다음을 두근으로 하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2차 방정식 새로 만들기 라고 써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 내가 뽑아내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는 얘 부호만 그냥 바꿔서 쓰자 했지. 5분의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얘 바로 쓰자 했지. 7이네 그치? 자, 그럼 1번 얘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해볼게.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요 두근의 실제 합을 구해볼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지. 두 개 더하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 7이 되겠지. 그 다음 곱을 한번 해볼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베타 1이지. 얘는 우리가 숫자를 알지. 7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13이 되겠다. 봐봐. 합이 7이고 곱이 13인 2차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x제곱하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그 곱에다가 13 이렇게 하면 끝난다. 괜찮지 그치? 는 0까지 꼭 써줘야 합니다. 는 0까지. 자, 두 번째 요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자, 요거 두 개로 또 구해볼게. 자,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잖아. 얘는 두근의 합과 곱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합이 5니까 25 빼기 알파 베타가 7이니까 14 해서 11이 합이 되겠다.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자, 얘는 실제로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 그냥. 그래서 알파 베타가 7이니까 49지. 자,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바로 써보자.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49는 0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던 2차 방정식이다. 괜찮죠 그쵸? 내용이 꽤 많았다 오늘 수업은. 영상 길이도 길었네. 자, 오늘은 그래서 99쪽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 근과 계수 관계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자주 해야 돼. 복습을 자주 해야 되고 이거 까먹기 쉽잖아. 부호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니까 이 부호도 헷갈리고 나중에 뭐 a분의 b인지 a분의 c인지도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